저희가 어떻게 해왔냐 잠깐 말씀드리면은 21년도에 이런 체계 만들기 위해서 KPMG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2년부터 이제 진단을 시작했어요. 22년도에는 협력사들이 진짜 ESG가 뭔지도 거의 10명 중에 한두 번 빼고는 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아시죠.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년도에는 이게 뭔지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었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 또 진단하는 거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이제 아까 고위험 플러스 저희가 협력사가 우수 협력사가 있고 우수 S 협력사가 있는데 우수 S 협력사는 의무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 거 확대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기존에는 그 설명회 형식 Q&A 세션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1대1로 담당자하고 1대1 컨설팅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는 우리 BP가 보통 한 260개, 250개, 60개 정도 되는데 260개 BP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진단은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3년도에는 86개를 했었고 22년도에는 38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부터 컨설팅하고 재진단할 때까지 총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뭐 현장도 방문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활동들로 진행을 했었고 86개 진단을 했더니 고위험이 39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39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중에 37개사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중위험, 저위험으로 올렸는데 2개사는 배째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 ESG 측면에서는 저희가 의리라고 봐야 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화를 하도 실무자들한테 하니까는 이 2개사는 이제 제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회사에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원래 100%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했는데 2개사는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룹에서 이제 그 각 멤버사들의 그 ESG 수준을 평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협력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탑 등급을 받고 있고요. 5점 만점에 저희는 5점을 받은 거고 그룹 평균적으로는 4.3점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우수 사례로 멤버사들 공유가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재진단 그런 프로세스 그런 거에 대해서 SKT나 B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들도 적용을 했고요. 저희 SDS하고 CNS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거기 2군데는 역시 아직 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NS는 설문조사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렇게 그 ESG 관련된 내용보다는 상생협력 뭐 요쪽 관련된 내용을 몇 개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CNS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상생협력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를 하느라고 ESG 쪽은 자기는 관심이 없다고 아직은 뭐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잘하고 있는 편이다.
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존에 하고 있는 진단 대상 확대하고 고위험 최소화하는 거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요건 할 거고요. 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그룹사 중에 멤버사 중에서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ESG 플랫폼 사업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체계를 좀 고도화하면서 사업 지원도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을 작년에 했었고, 어쨌든 간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에코바디스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에서는 에코바디스가 그 공급망 관리 관련돼서는 그래도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한번 저희 협력사를 인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 클릭 ESG가 국내에서 뭐 그렇게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국내에서 공식적인 플랫폼이 뭐지라고 했을 때 아직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식적인 플랫폼이 되려면 어쨌든 그 많은 협력사들을 평가도 해야 될 거고, 이 평가 플랫폼이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다가, 에코바디스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인증이 된 데니 우리 협력사 그 클릭 ESG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위험인 저희 협력사가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아서 예를 들어 실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공식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플랫폼에서 평가받으면 글로벌적으로 또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를 그 세일즈 하실 때, 제안하실 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구매 측면에서도 뭐 어쨌든 간에 그룹에서 선도적으로 저희 협력사가 에코바디스 인증도 받고 이러면은 구매 측면에서 좋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스콥3가 이제 25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스콥3 관리를 위해서는 협력사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협력사 스콥3 관리를 어떻게 하지? 관련된 걸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좀 올해는 고민을 하고, 그 협력사에 대한 그 스콥 1, 2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BP가 236개인데 그 중에 한 11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25년에 또 비슷한 숫자를 하게 되면은 25년까지 전 BP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진단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코바디스 인증, 저희가 업체 중에 대원CNC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저위험 받은 업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저위험 받은 업체 중에 그러면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딘가 했더니 그나마 대원CNC가 제일 잘하고 있어서 얘네를 데리고 이제 그 인증을 받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월부터 시작하면 한 5개월 걸려가지고 7월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찍 나와야지 그 제안하시고 이럴 때도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그 진단 컨설팅 이거 내재화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ESG 플랫폼 사업팀에서 또 나이스랑 하면 나이스에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경영인증원하고 하면 거기에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검증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 돈 나가는 거를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 역량도 더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제가 직접 했었고요. 올해는 그걸 이제 숫자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KMR은 안 쓰고, KMR은 검증할 때, 진단할 때 검증하는 부분만 KMR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직접 하는 걸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 혼자 이제 이 업무를 KMR하고 같이 하고 있다가, 이 진단 숫자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 팀의 한 매니저님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쪽도 갈수록 이 관련된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콥3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거 이제 작업을 또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진단 대상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24년도에 제외라고 한 73개는 기존에 진단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고 안 한 데 중에 이제 하겠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 프로그램은 뭐 교육 측면에서는 뭐 동반성장 CEO 세미나라든지 요거는 이제 대표들 그룹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VLS 그 교육 과정을 이게 교육 과정이 한 과정당 한 7만 원, 8만 원 되는데 저희 협력사들 이제 담당자들 들을 수 있게 매달 취합해서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G 평가를 받으려면은 정보 보안, 뭐 보건 안전, 윤리 경영 이런 교육들을 그 각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하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 자료 만들 그런 능력도 안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에 뭐 수정 보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협력사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교육하셔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가이드 측면에서는 레터, 그 ESG 담당 쪽에서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거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이드북 제공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는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고, 에코바디스 요거 하려고 하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그룹은 컨설팅을 하게 되고, 6개월 정도 기간 걸리고요.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진단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개선 계획 수립하게 하고, 이거 다 클릭 ESG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선 계획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뭐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진단하는 그런 형식으로 2가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바디스 인증 관련해서 그 에코바디스 인증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원 체계를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협력사 입장에서는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으면 새로운 그 협력사 입장에서 새로운 고객들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에코바디스가 전 세계 160개국에 한 10만 개 기업이 지금 요걸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급을 받으면 ESG 관련돼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인증 절차는 업체를 등록하고
하면 이제 그 업종별로 그 평가 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문항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하고 그 문항에 맞는 증빙을 올리면 에코바디스에서 그 증빙을 검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컨설팅이 없으면은 2개월 정도 걸릴 텐데 컨설팅 안 하고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등급이 4개 등급으로 기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브론즈도 상위 35%입니다. 그 상위 35%가 안 되면은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위 35%도 각 영역별로 또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영역별로도 일정 기준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항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국내 그룹 인증 기업이 어디냐라고 찾아봤더니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또 이게 받은 사람은 또 기사를 내는, 내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기사를 내는 거, 기사들을 찾아보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받는 것 같고, 한솔재즈는 좀 의외였고요. 삼성 SDS가 받았는데 골드입니다. 여기도 플래티넘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도 얘네도 거의 수출을 많이 하니까 받았고, 그다음에 H&M이라고 해운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사도 얘네도 거의 고객이 외국 글로벌 회사들이니까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론즈가 현대 로템. 그래서 보면은 기사를 찾아본 결과는 중소기업은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제약회사 쪽. IT 쪽은 아마도 이번에 저희 협력사가 받게 되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게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게 한 1,700만 원 듭니다. 컨설팅 하는데. 인증 비용만 하면은 한 보통 2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 기업 규모에 따라 틀린데 200에서 300 정도 인증 비용은 들고, 나머지는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저희가 구매 담당 비용을 써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신한은행하고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해주는 이자율이 틀린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진단하고 재진단 연 2번을 하니까 그 2번 할 때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A등급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C가 고위험입니다. 30점 미만을 받으면은 1.2%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작년 실적을 보니까 저희 협력회사들이 대출받는 대출 이율이 진짜 신용도 좋으면 한 4% 후반이고요. 신용도가 나쁘면 13%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 지원을 하는 거고, 중위험을 받으면 1.5%, 그 다음에 저위험을 받으면 원래 작년까지는 2.0이었습니다. 근데 1.2, 1.5, 2.0, 아까 13% 대출 이율 적용받는 데도 있는데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좀 올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신한은행 쪽에서 요거 말고도 자기네 그 신규 그 고객 영입 뭐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그 이자율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뭐 2%에서 한 3%뭐 요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비용이 저희가 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라는데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씩 출연을 하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제 5천만 원을 출연을 했고 그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일단 기간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 신한은행은 이제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 협력사 중에 이제 중견기업도 꽤 있는데 중견기업은 요청이 와도 저희가 못 해줬었는데 마침 작년에 이제 국민은행하고 그룹에서 또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것도 진단 등급에 따라서 이건 저희가 돈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국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협약을 했고 이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신한하고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국민은행은 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올해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뭐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가 다다음 주에 이제 전 BP 대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대상 110개사 확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에코바디스 이제 킥오프 미팅 시작하면서 요거 지원을 7월까지 이제 해 나갈 예정이고 3월부터 8월 달까지는 이제 진단하고 그다음에 진단 결과 나오면은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나온 데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8월 말에 재진단해서 9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중간에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ESG 담당 쪽에서 이제 발간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협력사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그룹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정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른 멤버사들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BP 선정할 때 그 배점이 10점이 들어갑니다. ESG 사전 진단 배점이 10점이 들어가서 멤버사 중에는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페널티라고 볼 수 있고 그 BP가 안 되면 뭐 물량이나 이런 거 그 협력사에서 저희한테 수주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콥3 관리 체계 이거 이제 올해 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구매 시스템 ESG 사전 진단 점수를 활용해서 배점을 10점을 한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사전 진단은 그 설문조사로 한 거고 심층 진단은 실제 증빙까지 다 확인하고 하는 건데 그럼 두 개 심층 진단한 사람이 당연히 불리할 수 있겠죠. 점수가 증빙까지 검증 받으면 점수가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